네, 이제 이어서 주관식 4점짜리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학생들 중에 일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15번도 그렇고요. 22번도 너무 쉬워서 이게 맞나? 그래서 다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난이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웠던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도 실제는 21번을 제외하고서는 아주 평이했습니다. 매우 평이했죠. 그래서 20번도 증명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능에 뭐가 나올 거냐에 이런 이제 판단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그런 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기억 니은등 문제가 없었으니 또 수능은 나올 거냐. 그리고 6평은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증명 문제가 실제 없었거든요, 6평은. 근데 또 생각하면서 증명 문제를 또 내긴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냥 우리는 개념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두 원이 주어져 있어요. 그 두 원이 주어져 있고 정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이 길이가 2고요. A, B의 길이가 1이고 AB의 길이가 2고요. AD의 길이가 1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다음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R1 곱하기 R2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래요. 이걸 구해 나가는 과정이고 가나 다가 모두 상수로 나오고 그때 P 곱하기 Q 곱하기 R의 제곱을 구해주세요라고 문제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아주 고맙게 사인 법칙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삼각형 BCD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R1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R2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을 쓴 거라서 이제 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에서 실수하는 친구도 좀 있었어요. 이게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시켰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간 친구도 있는데 아니죠. 이거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시킨 게 아니라 사인 법칙을 써버리게 되면 이게 2R1입니다. 그 2를 나눈 거예요.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에서 역수치했으니까 루트 2가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R2라는 것도 실제 얘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버리게 되면 몇 되는 거죠?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몇이죠? BD가 얘가 2R인 거예요. 2R 이렇게. 이게 2R2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얘는 몇 대 버리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역수치하면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루트 3분의 2가 되고 얘가 BD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2R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랑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가에 들어갈 숫자가 바로 뭐냐? 가에 들어갈 숫자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게 가죠. 나는 얘를 가지고 요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세요. 그러면 BD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몇 되는 거죠? 2배에다가 2 곱하기 1 곱하기 몇이더라? 코사인 3분의 2파입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얘 약분시켜버리면 몇 대 버리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아, 나에 들어가는 숫자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 됐네요. R1과 R2를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버리게 되면 몇 나오는 거죠? 얘랑 얘랑 곱할게요. 그냥 곱하면 여기다 쓸까요? R1 R2는 얘 2분의 루트인데 그냥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럼 루트 2분의 1 BD와 루트 3분의 1 BD니까 몇 나오게 되는 거죠? 루트 6분의 1 BD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BD의 제곱 결과가 여기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얘 7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 7 되는 거니까 루트 6분의 몇입니다. 7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되고 이게 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다는 루트 6분의 7 될 거고 PQR 값을 다 구했으니까 이거 제곱한 다음에 9 곱하게 되면 98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증명 문제 중에 아주 심플한 증명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21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선생님이 문제를 볼 때 약간 머뭇거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머뭇거렸던 문제라는 게
어떤 방식이 과연 가장 빠른 풀이법일까를 고민할 때 머뭇거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저희 재수학원 학생들도 84가 답이로 나온 친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틀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19가 나왔는데 모든 애들이 80 잘하는 거야, 몇 명이. 그래서 내가 뭘 잘못 풀었지?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이 다 이걸 SK로 안 보고 뭐로 본 거야? AK, 등차수열의 합으로 봐서 이 문제를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보세요. 모든 항이 자연수예요. 등차수열이죠.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A7이 13의 배수래요. 그리고 다음이래요. 근데 여기서 시그마 1에서부터 7까지 SK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해서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시간 재고 똑같이 풀었을 때는 이제 지금 보여주는 첫 번째 풀이법으로 풀었고요. 두 번째도 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풀어봤더니 두 번째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도 속도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더라요. 그러니까 이게는 우선 등차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인데 시그마, 이제 첫 번째 풀이법은 이거야. 첫 번째 풀이법은 시그마 K가 1서부터 7까지 SK거든요. 이게 644래. 얘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귀찮았던 거거든요. 혼란스러웠던 거야. 어떤 게 좀 편할까? 이거 그냥 합공식을 쓸까? 시그마를? 복잡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판단한 거는, 얘 L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등차수열의 공부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공식들은 다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 SN이라고 하는 이 등차수열의 합은 몇 되는 거지? 2분의 T에다가 N제곱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T에 N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전개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6분의 공식, 2분의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편할까? 라고 했는데 이게 편하겠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유는 얘 644잖아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7, 8 들어가고요. 여기 7, 8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7로 나누면 7, 9, 63, 7, 24. 맞아요? 딱 7로 나눠서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D에다가 몇 되겠어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될 거고요.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d가 되고요. 2분의 몇 대 버리는 거죠?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644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계산이지만 7 약분되면 7, 9, 63, 7, 2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 약분시키고 쭉 정리하면 이 식이 깔끔하게 나오죠.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몇 d가 a 플러스 2d가 몇이 나옵니다. 2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깔끔하게. 그럼 여기서 선생님 세 번째 항이 23인데요? 맞아요. 근데 세 번째 항이 23인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푸는데 얘도 마찬가지거든. 모든 항이 자연수래. 그럼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첫 장도 자연수고요. 공차도 자연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부정방정식 또는 대입의 문제풀이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7번째 항이 13배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 하나를 더 추가하면 돼요. 따라서 이제 옮겨올게요. 따라서 a 플러스 2d는 23이고요. a 플러스 6d는 몇입니다? 13k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면 따라서 4d라고 하는 결과는 13k-23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k에다가 숫자를 쭉 대입해서 4의 배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4의 배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k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면 당연히 음수니까 안 될 거고요. k에 2 대입하면 26인데 2 빼는 거 안 되겠죠. k에 3 대입하면 39입니다. 그럼 k에 3 대입하면 39가 되고요. 이거 빼면 16이에요. d가 4 나와요. 이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d가 4가 나오면 8 될 거라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 항은 몇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8 빼버리면 15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얘랑 더해서 두 번째 항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19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것 말고 더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값을 몰았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긴 한데 꼭 얘가 4의 배수가 되는 게 K가 3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입해 보면 이게 어차피 4의 배수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라서 5 대입하면 안 되고요. 6 대입하면 안 되고 다시 7 대입하면 됩니다. 공차가 4로 움직일 거라서 K가 7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럼 7 대입하면 얘 뺀 다음에 계산했을 때 얘 뒷값은 뭐가 나오냐? 이 뒷값은 몇이더라? 17 나옵니다. 그럼 D가 17 나오면 여기 17 들어가는 순간 A가 음수가 나와서 더 이상 만족시키는 결과가 없구나. 얘밖에 없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여기 풀이법이죠. 뭐 아주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법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고민했던 게 어떤 풀이법이냐면 이거 지울게요. 이거 등차수열 합공식을 써야 될까? 안 그러면 두 번째는 얘 S1부터 S7까지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S의 1부터 S의 2 쭉 가서 S의 7입니다. 그럼 얘는 A1이고요. 얘는 A1 더하기 A2고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입니다. 이건 A1부터 A7까지죠. 그러면 얘는 A1이 다 있어. 따라서 얘는 A1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A2는 6개 있습니다. 얘를 빼고 나머지 다 있겠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서 A의 7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얘는 7번째야. 얘는 A7 빼기 D, A7 빼기 2D, A7 빼기 3D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다 A7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13의 배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어도 답은 나오더라고요. 쉽게.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고민스러웠던 건 이거예요. 7개 항밖에 안 되니 대입이 빠를까? 공식이 빠를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속도는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공식 대입하거나 지금처럼 나열해서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정의를 써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22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특수대학 쪽 경찰대 사관학교는 고1 과정의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 항등식 정의에 관련된 내용의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해서 이것도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근데 그 문제가 딱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항등식의 문제야.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번 풀었다는 거야. 이거 맞아? 이렇게. 근데 딱 봐도 그냥 항등식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 다항함수 fx, gx예요. 그리고 부정적분을 라지 f, 라지 g라고 두재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함이래요. 그러면 가족권을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딱 보이죠. 먼저 x에다 몇 대입할까? 1 대입합니다.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첫 번째 x에다 1 대입하면 0 될 거고요. 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f의 1은 몇 나오게 되는 거죠?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뭐 할까? 미분할 겁니다. 두 번째 주어식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좌변은 fx고요. 우변은 곱미분 써야 되는 거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랑 fx 사라지고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얘 넘기면 x f'x가 4x가 돼요. 근데 쓸까요? x f'x가 4x가 되고 나누면 f'x가 몇이 되죠? 4가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무슨 질문 한다고? 선생님, x가 0일 때는 못 나누잖아요. 그럼 이거 4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맞는데 x가 0이 아닐 때라 그랬지? 이거는. 그럼 x가 0일 때는 뭔지 모르는 어떠한 값이 존재해요. 맞죠? 근데 다항 함수를 미분하면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연속해야 되는 거니까 x가 0일 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 구멍이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럼 0일 때도 4일 수밖에 없잖아. 알겠어? 따라서 이런 고민거리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4라는 게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fx가 4니, f'x가 4니까 5, fx를 바로 구할 수 있잖아. fx는 몇 나올까요? 4x 마이너스 몇 대 버리죠? 1이니까 1일 때, 아니다, 1일 때 3이니까 1 집어넣으면 3대를 내면 4x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fx예요. 그럼 fx는 찾았어.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하죠? 라지 fx가 필요해요. 그리고 라지 gx도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다 구해놓고 멈칫하는 거야. 근데 멈칫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거 곱미분이죠. 이게 곱미분이에요. 이게 곱미분이라서 나 조건을 보시면, 보세요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몇인 거지? f의 x, gx의 프라임입니다. 이거의 프라임이 우변입니다. 8x의 세제곱, 8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맞죠? 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당연히 fx, gx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몇 되는 거죠? 2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건데 gx를 완벽하게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gx를 완벽하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봐봐. 지금 이게 나타내는 게 뭐야? 1부터 3까지 gx잖아요. 그럼 이게 부정적분하면 문제에서 구하자는 게 라지 g에 3 집어넣고요. 라지 g에다 몇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실제 정적분은 적분상수 c를 몰라도 되거든요. 어차피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건 뭐냐 하면 이 gx에 누구는 필요 없어? 상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뭐만 찾으면 되지? 상수 전 1차항 계수까지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4x-1이잖아요. 그럼 이 라지 fx는 뭐가 되겠어?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입니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얘가. 그러면 fx가, 라지 fx가 2차식이고 여기에 gx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 4차식입니다. 그럼 gx도 몇 차식이어야 돼? 2차식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 gx 자리에 들어가는 이 함수를 우리는 뭐를 통해서? 개수비교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야. 그럼 얘가 2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2x의 4제곱이래. 2x의 제곱인데 x의 제곱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gx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 x제곱이에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플러스 2x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랑 전개해서 누가 있는 거죠? x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뒤에 거는요? 뒤에 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C2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gx입니다. 이게 gx가 되고 다 구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gx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2일 거고 여기에 3 집어넣은 결과에서 여기에 몇 집어넣은 결과? 1 집어넣은 걸 빼면 됩니다. 그쵸? 따라서 3 집어넣으면 10일 거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몇 대 버리는 거죠? 3 집어넣으면 맞죠? gx 계산. 네. 3 집어넣으면 여기에 9에다가 12가 되는구나. 12에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니까 답이 10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얘 정답 15로 적으시면 되죠. 뭐 쉬웠죠? 엄청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고1 과정에 이런 항등식, 생소한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신유형이라고 느껴지는 문제지만 이미 뭐 많이 오픈되어 있던 소스고요. 중요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 기본 개념, 정의에 충실한 공부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야. 알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관식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확통부터 차곡차곡 제가 이제 선택 과목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뵐게요.